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짙푸른 현해탄의 징검다리가 되어. 한국에서 행사가 열리면 일본에서 많은 식구들이 한꺼번에 옵니다. 나는 그들이 걱정되어 늘 안부를 묻습니다. 적게는 3,000명, 많게는 6,000명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믿음의 본향 땅 청평에 오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일본 식구들에게는 신앙의 조국인 한국을 방문해 통일교회 출발지인 부산 범내골 성지를 비롯해 청파동 교회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지를 순례하며 기도를 올리는 일이 평생의 영광이자 소망입니다. 아시아가 미래의 대륙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통일교회의 부흥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통일교회를 첫 번째로 받아들인 곳은 일본입니다. 1958년 7월 최봉춘 선교사가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극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밀항과 투, 입원과 탈출로 이어지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일본 땅을 개척해 1959년 10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 4명이 도쿄의 허름한 다락방에 모여 일본 통일교회의 역사상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공산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자가 계속 나오는 등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문 총재에게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점차 축복 결혼에 참여하자 교세 확장의 위협을 느껴 언론을 통해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통일교회에 나가는 자녀를 감금해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천 명의 일본 식구들이 세계 각지로 떠나 선교와 봉사를 통해 원리 말씀을 전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18년 여름 일본 도쿄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선교 60주년 기념 2018 신일본 가정연합 희망전진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해 한국과 하나 되어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이 한마음으로 한일 해저 터널을 연결해 전 세계를 잇는 평화고속도로를 만들 것을 다시 재창했습니다. 나는 1960년대부터 도쿄, 나고야, 홋카이도 등 여러 도시에서 수백 번 넘게 대회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나가노는 동계올림픽이 열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의 통일교회는 처음에 식구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고 교회도 작았으나 나의 격려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아름답고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 옆에는 화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수련소도 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도의 뜻을 높이 받들어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는 이 교회를 찾아 식구들을 격려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실 맺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편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사과나무처럼 일본에 뿌려진 말씀이 싹이 트고 번성해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을 신일본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수만 명이 새 삶을 시작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식구가 현해탄을 건너 신앙의 조국인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 발걸음이 과거 한때 원수지간이었던 한국과 일본의 화합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이 천재지변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도호쿠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오카야마현의 수해를 비롯해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위로를 표해왔습니다. 하늘 섭리를 놓고 참부모는 일본을 어머니의 나라로 축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밤잠을 설치듯
일본은 전 세계를 위해 어머니의 심정으로 희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나라로서 세계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남미에 뿌린 사랑과 봉사의 씨앗. 남미는 아프리카 못지않게 슬픔과 착취의 역사를 지닌 대륙입니다. 500년 가까이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자원을 수탈당했기 때문에 넓은 영토에 비해 아직도 가난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주민들에게는 수탈을 넘어 민족이 말살된 처참한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유럽인은 단지 다이아몬드를 얻고 식민지를 조금 넓히기 위해 전염병을 확산시켜 원주민을 멸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립을 이루었으나 공산 세력이 득세해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까지 벌어져 죄 없는 사람들이 숱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미 땅의 공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그들의 아픈 영혼을 달래주는 회원 기도를 올립니다. 처절한 순환을 겪었음에도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리고 있으며 종교에 대한 순종심이 매우 높습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날씨는 사시사철 온난해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합니다. 또 원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천혜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남미에 발을 딛는 순간 광활한 땅과 태고의 자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깊은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남미에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도 지극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통일교회가 남미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965년이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이 중미와 남미의 여러 곳으로 건너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차츰 늘어났습니다. 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카톨릭이 생활 종교로 자리 잡고 있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 원리 말씀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다른 어느 대륙에서보다 더 많은 대회와 행사를 치르고 수많은 선교사와 세계 각국의 식구들이 남미로 건너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교도 지었습니다. 원시림을 개간해 농장을 만들어 가난한 원주민들의 살림살이를 향상시키고 길을 뚫어 부족 간의 만남을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십 대의 앰뷸런스도 기증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짓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미뤄졌음에도 우리 식구들의 끝없는 헌신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도 차츰 정착했습니다. 남미에 기울인 정성 가운데 가장 의미가 큰 일은 카우사, 즉 남북미 통일연합이었습니다. 1980년, 90년대에 중남미는 사회주의가 득세해 대륙 전체가 공산화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약 멕시코가 공산화된다면 그 한 나라로 인해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은 멕시코를 방어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을 전부 자국으로 불러들일 것이고, 이는 한국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와 유럽에까지 공산주의의 마수가 뻗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좌익 정권이 들어서고 공산주의가 노골화되자 그것을 막기 위해 카우사를 만들어 지도자들과 청년들에게 통일사상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4개 나라를 경제적으로 연결시켜 남미가 한 가족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7개 나라를 순회하면서 참된 가정과 나는 과연 무엇인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8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 부부가 공산주의를 막아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